이 역대 최다의 전례 없던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예요. 네. 지방은 싹 다 해제를 했습니다. 지방은. 그런데 이 주선생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자면요,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호들갑 떨 필요 없다 랍니다. 이렇게 두 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한 수순이다. 두 번째,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없다고요. 네. 왜? 이거 뭐 해봤자 뭔 상관이에요. 지금 하락인데. 네. 대세 하락은요, 이걸로 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정부에서 미쳤다고 지금 규제를 해제해줍니까? 집값 대폭락하기를 바란다고 절반이 폭락하기를 50% 하락, 코로나 이전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네. 왜 규제를 풀어줄까요? 여러분, 규제 풀린다 해서 집값 안 올라가요. 규제 풀린다고요. 네. 자, 규제로 풀리면 뭐가 바뀝니까? 규제에서 풀리면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된다면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요, 두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도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집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2년을 실거주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게 사라지는 거죠. 거주 요건이 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6개월 내 전입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6월달인가요? 그때 발표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전입 의무는요. 근데 중도금 대출 받았을 때 그 전입 의무, 이게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그걸 제가 지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네. 아무튼 간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요, 부동산에 관심 또는 소유, 잠깐 발이라도 걸쳐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있다면요, 99명은요 오늘 이거 발표 나봤자 뭔 상관이야, 무슨 효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그 한 명만, 100명 중에 단 한 명만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뿐더러, 그 중에서 0.00001명 되는 사람들만,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심리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그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왜? 막대한 입주 물량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규제에서 해제해준다? 뭔 상관인데, 집값 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매도인, 소유자가 언제 집을 팝니까? 갈치아님, 제 방송 계속 꾸준하게 들으셨을 건데, 갈치아님, 소유자가 언제 집을 팔아요? 그리고 소유자가 언제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자, 두 번째, 매수자가 언제 집을 사고 싶어 할까요? 자, 갈치아님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니퍼님 반갑고요. 네, 공가빈님 반갑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네. 집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는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팔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매물 엄청 쌓이고 있는 거예요. 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오를 때 집 팔고 싶으세요? 팔고 싶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 말고는요. 예? 파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집을 언제 살려고 합니까? 집값이 오를 때요. 예?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바닥에 있으면 여러분 샀습니까? 예? 바닥에서 빌빌빌 기고 있는데 샀냐고요? 못 샀잖아요. 예? 자, 10년 전인가? 그때 삼성전자가 80만원인가?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주당. 그때 샀냐고요? 못 샀잖아요. 사지 못했다고요. 즉, 집은요, 투자 제한은요, 투자처는요, 여러분들이 늘 그렇듯이 오르면 사고 싶다니까요. 오르면. 떨어지면 팔고 싶다니까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의 본능. 이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 일부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탈피해서, 집은 바닥일 때 사는구나, 집은 비쌀 때 그냥 팔고 나오는구나,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건 정말 일부분일 겁니다. 정말 일부분이에요. 네. 대세의 흐름은요,
꺾을 수가 없다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집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자, 심의 결과 지방권, 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몇 명이 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살아요. 네? 나머지 그 3천만 명 정도가요, 지방에 삽니다. 지방 집값 폭락하기 일보 직전이고 폭락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만히 냅둘까요? 안 그래도 얼마 오르지 않아 가지고 4억대 5억대 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규제 안 풀어주면 큰일 나겠죠. 네, 큰일 난다고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2024년 6월입니다. 정말 정치 얘기 이렇게 부동산하고 정치 얘기에 넘어가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이요, 지지율이 그렇게 수반되지 못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지율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결국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집값이 폭등했는데 더 사지 못하게 만든 그 전 정권, 그리고 집값을 너무 대폭등시켰지만 팔 수 없게 만든 그 전 정권을 탓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찍은 정권입니다. 그런데 총선 벌써부터 야당의 공세에 지고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 연말 돼서 규제 풀어준다? 그러면은 정말 표로 이용해 먹는다고 아마 엄청난 역풍을 맞이할 겁니다. 네. 그런 이유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감각으로 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 주관적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변화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다 묶었어요. 아직은 묶여 있습니다. 뭐 일부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게 뭐다? 서울, 수도권을 묶어버린다면 지방은 쉽게 오르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요? 네? 서울과 수도권은요, 정말 예전부터 간접적으로 금리에 대해 영향을 받았고요. 거시경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거시경제 흐름으로 많은 타격이나 많은 좋은 영향이든 뭐든 간에 그걸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지방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있다는 건요, 그만큼 외부 경제 요인에 좀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실업률이 증가하면요, 대출 이자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방은요, 절대적인 가격이 싸잖아요. 너무 저렴해요. 대출 받아봤자 4억짜리 집에 2억이에요. 4억짜리 집이 2억이라고요. 많으면 2억 5천이라고요. 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입에 풀침하고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고 집에서 그 카누도 아니고 맥심 있잖아요. 사무실에 훔쳐와가지고 맥심 커피만 먹으면 갚을 수 있어요. 이자. 원금 이자 충분히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지방하고요, 서울은 영향을 받는 요소가 다르다고요. 왜? 지방의 절대적인 가격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방은요, 그래서 오로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인 요소는 배제가 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가격 때문에. 그러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까지 전국의 집값이 동일하게 대폭등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시차가 한 1년 정도 나긴 하지만 떨어진다고요. 왜?
비싸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비싸면 떨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만든 논리가 아닙니다. 비싸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원유 여러분 수요가 감소해 보세요. 안 삽니다. 미쳤다고 삽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거의 마이너스까지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던 게 2020년 초 아닙니까? 네. 그 당연하죠. 자,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이 오르지 못한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게 집값이 오르면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 오르지 않아요. 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사야겠다 마음 먹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안 사요, 이제. 정보가 워낙 대칭성이 강해져서 정보의 공유 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본다고요. 더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또 아파트가 좀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릴 때쯤 되면은 이제 3기 신도시가 입주한다고요. 그게 서울 수도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이번에 잠깐 빠졌다고 하잖아요. 잠깐 15억짜리가 3억 빠져가 10억에 13억짜리가 빠져가 10억에 거래됩니다. 매물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지 마세요. 네? 그렇게 나왔다들 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적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부동산은요.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번은 짧은 조정으로 그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경기도 부동산 입주 물량 어마어마해요. 3년 동안요. 네. 그리고 지금 하락기입니다. 그 많은 입주 물량 예전에도 많았겠지만은 그때는 폭등장이었고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 입주 물량은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이제 집값이 바닥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은 오르면 사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방 같은 경우는요, 입주 물량이 이제 끝이 납니다. 왜? 2년 안에 끝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만 지정되잖아요. 건설사가 아파트 공급 못 합니다. 왜? 빡세요. 인허가 받기가 빡세다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미분양이 증가한 곳은요, 자연스럽게 입주 물량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가 상승할 것이고요, 매매가에서 진정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향후의 전망과 제가 주장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배경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좋다. 주선생 당신이 말하는 대로 서울 수도권 그래 바닥 다지고 횡보해 좋아. 그러면 어디를 사야 하는데? 이렇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 궁금 안 하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지금 역대 최다 421명이 들어오셨는데요. 좋아요가 200개 되면은 제가 방송을 총 40분 정도 할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저력을. 자, 그래서 준생, 당신의 목표는 어딘가?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먼떨 만떨이라고, 그 유명한 명언 아니겠어요? 준생 명언. 여러분 주변에 이야기해주세요. 먼떨 만떨이 뭔 줄 아냐? 이거 주선생이라는 아주 젊어 보이는 그 작자가 마치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전부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2023년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먼떨 만떨이라 하더라. 이게 뭐다?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개 다 성립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먼저만 떨어져도 안 되고요, 세종시처럼 먼저만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많이 떨어져서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 투자 시점이 일단 먼떨 만떨을 고른 다음에 투자 시점은요,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방에? 자, 창원 영끌라님 오늘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데요.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방 부동산에서요. 네. 자, 유황규님께서 주택을 왜 정치와 자꾸 연결시키나요? 전 정권에서 규제로 집값 엉망 만들었으니 규제 풀어서 거래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치예요. 정치인들이 규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 행정하는 사람들이 규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결하네요. 네, 맞아요. 네.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점입니다. 그게 암흑의 시기예요. 암흑의 시기. 그 누구도 진입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분양권이 있잖아요. 분양권이 사이클이 초피가 이때다. 초피가 있다는데, 상승장에 접어들어서 상승하잖아요. 분양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가 1억이다. 피가 1억이다. 초피가 3천이다. 이러잖아요. 1억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입주장은 언제입니까? 입주장. 보통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3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언제 잡습니까? 예? 이때 잡는 거. 이때. 왜? 영원히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근데 부동산은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만약에 이때 사는 걸 이때 살려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때 사는 걸 놓쳐버렸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기다리세요. 왜? 입주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이점보다는 입주장, 입주장. 들립자에다가 살주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드립자하고 8팔자 구분하실 줄 아시죠? 이 입주장 때 저렴한 겁니다. 저렴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 부동산 방송을 매일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저 인천 사면 안 될까요? 평택 사면 안 될까요? 광주 사고 싶어요. 대구 사고 싶어요. 울산 사고 싶어요. 부산 사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 제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다리세요. 왜 도대체 못 기다리셔서 안달이 났습니까? 저희 멤버십 분들 진짜 혼나야 돼요. 제가 분명히 입주장 때 매수하라고 했어요. 암흑의 시기에 100% 제가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금매 나와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전 진짜 너무 섭섭해요. 제가 매일 방송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다리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기다리는데 초조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뭐가 급해서 덜컥 사버립니까? 기다리세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선생 방송 보면서 기다리면 된다고요. 도대체 왜? 무슨 갑자기 급등할 것 같으세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또는 여러분만큼 투자 경험 많아요. 저라고 등기병 얻겠습니까? 저라고 등기병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부동산에 대해서 더욱 여러분들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 제가 얼마나 많은 좋아 보이는 매물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기다립니다. 1주택자라고요. 1주택자를 올해 1월달에 완성시킨 장본인입니다. 왜 완성시켰겠습니까? 투자금 확보해서 기다리려고요. 기다리기 위해서 1주택자 만들었고요.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다리기 위해서 방송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집을 사라고 합니까? 사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년에요. 저는요. 내년부터는요. 땡땡 지역에서 저는 강의를 합니다. 내년 3월 달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땡땡 지역 집 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멀더라도 그 땡땡 지역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꼭 와주셨으면 해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집 사라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